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 지역의 집값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투기 지역 조정 등의 추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과연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서울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주는 여름 휴가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폭이 그대로 유지가 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서울시 전역의 아파트나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까? 어제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7월 달 한 달 평균 0.16%가 올랐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전주 대비로 따졌을 때는 지난주가 0.1%가 올랐으니까 또 오르고 있던 거지요. 아하. 서울 전역의 평균 가격입니다, 이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원순 시장이 개발 계획을 발표했던 마포나 또는 뭐 용산이나 또 여의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올랐죠. 앞선 리포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실제로 용산이나 뭐 여의도 쪽의 경우에는 뭐 1억 원 이상 그렇게 많이들 오르고 있는 매물도 거의 상황인가요? 없는 상태고요. 네. 가격도 많이 오른 상태고요. 또 다른 지역은 이제 그런 지역이 오르다 보니까 갭매우기식으로 또 가격이 또 뒤따라 오르고 있습니다. 네, 호가가 그렇게 오르고 있지만 실제 매매는 뭐 여전히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거래는 쉽지 않고 또 비수기철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이제 개발 계획 때문에 올랐다는 게 이제 좀 걱정이죠, 사실은. 네, 서울 집값 상승이 주변 지역으로도 번지고 있다고 하는데 경기도 지역은 어때요? 경기도도 특히 이제 광명시라든지 시흥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좀 많이 올랐고요. 네. 특히 이제 과천이 GTX C선이 확정이 됐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재건축 사업 때문에 또 많이 또 오르고 있고요. 네. 그 여파로 인근 지역의 안양까지도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뿐이 아니라 그 국토부에서도 이런 지역이 투기 지역 지정 계획을 갖고 있는데 경기도까지 이렇게 번지고 있는 것은 좀 굉장히 염려가 많이 되죠. 네. 네. 용산이나 여의도 쪽에 사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뭐 반길 일이겠습니다만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 여의도 개발 계획 어떻게 보세요? 시기적으로. 사실은 서울시 용산역까지 서울역서 네. 용산역까지 지하화하는 사업은 한 7, 8년 전에도 계획을 잡았었어요. 서울역서부터 군포 당정역까지 18개 역사를 지하화하는 계획을 세웠다가 자금 계획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중단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1단계인 서울역서 용산역까지 지하화한다는 것은 이게 단기적인 프로젝트가 아니거든요. 네. 장기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서둘 문제는 아닌데 너무 서둘러서 발표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 주변 지역의 집값이 오르고 땅값이 오르기 시작했고요. 특히 이제 용산뿐이 아니라 이제 여의도 같은 경우도 전체를 계획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이 너무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이 계획이 발표된 바람에 개발이 있는 곳에 이익이 있다고 주변 지역이 전부 집값이 오르는 그런 그 왜곡된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이게 서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이 같은 현상들, 뭐 집값이 오르고 뭐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이 또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은 뭐 충분히 박원순 서울시장도 예상을 했었을 텐데 그렇죠. 말이죠. 네. 네. 우선 박원순 시장은 이제 3기 그 시장을 하면서 자신감이 붙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개발 계획을 내놓지 않았나. 정부의 방향도 있고 국토부의 방향도 있지만 개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건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자신감에 의해서 이렇게 발표한 것 같아요. 네. 서울시와 정부가 앞선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손발이 맞지 않는 상황인데 네. 이렇게 또 오르는 걸 그냥 방치할 수는 없고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겠죠. 서울시가 지금 이 계획을 발표하면서 인근 지역까지 이제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국토부가 지금 투기 지역을 확대 지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25개 구가 전부 투기 과열 지구고요. 11군데가 지금 투기 지역입니다. 이거를 좀 확대해서 중구나 종로구나 또는 성동구, 동대문구, 나가서 뭐 영등포나 또는 뭐 동작구까지도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돼 있는데 투기 지역을 한 번 더 지정하는. 이러려면 이제 투기 지역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주택 투기 지역과 토지 투기 지역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규제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는 것 같습니다. 투기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게 되면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 어느 정도 다시 안정화시킬 수 제가 있습니까? 볼 때는 투기 지역의 첫 번째 규제가 바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중과세거든요. 네. 이건 이미 하고 있거든요. 이미 법이 개정돼서 조정대상 구역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가 이미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투기 지역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큰 효과는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투기 거래 등의 불법 행위를 현장에서 단속하는 작업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역대 정부도 부동산 시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현장 단속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난주부터 지금 국토교통부가 실거래가부터 이제 현장 조사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또 이렇게 현장 조사하게 되면 개업 공유중개사들이 문을 닫고 또 철수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숨바꼭질 하듯이 이렇게 국토부와 공유중개사 사이에 이렇게 이제 그 실계가 있는데 사실은 이 그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일 지구에서 정부가 이 강력한 규제 대책을 내놔도 숨바꼭질하는 꼴이 되거든요. 잠시만 철수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게 장기적이지 못하면은 실효성이 크게 없다고 봅니다. 전세값을 비롯해서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우선은 금년도 12월 달에 가락동의 시형 아파트가 헬로시티라고 만 가구가 입주를 합니다. 네. 그 여파가 이제 잠실 지역까지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또 재건축 이주 수요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공급량에 비해서 수요량에 비해서 공급량이 많기 때문에 그 전세 시장은 좀 안정화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매매 시장은 이 그 용산이나 여의도 개발 때문에 지속적으로 아마 조금씩 오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 뭐 입주를 앞두고 프리미엄도 붙고요. 네. 돈이 좀 오르게 되는데 네. 실제로 입주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조금 뭐 떨어지기도 하는 상황이 되나요? 공급량이 많아지면 잠시 이제 그 전월세 가격이나 또는 매매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랬다 한 2년 정도 지나면 다시 회복됩니다. 아하. 이게 이제 전세 그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그 2년만 지나면 다시 이제 가격이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공급 물량이 많은 지역만 그 일시적으로 이제 가격이 좀 떨어지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볼 때는 그 큰 영향이 없다고 봐요. 네. 네.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다. 뭐 이런 예측들이 올 상반기에 좀 나왔었는데 그래서 집이 없는 무주택자들의 경우에 언제쯤 집을 살 수 있을까? 이제 뭐 조만간 그런 기회가 오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네. 집 살 기회가 올까요? 아무래도 지금 무주택자나 또는 뭐 집을 구할 사람들은 너무 서둘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계속 가격은 오르고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런 현상이 아마 내년까지는 지속되지 않겠나. 지금 정부가 내놓는 대책들을 보면은 뭐 효과를 거두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효과를 거둘 게 있거든요.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가격이 좀 조금씩 오르지 않겠나. 그래서 이 집이라는 게 1년, 2년 만에 결정해서 살 게 아니고 5년, 10년, 20년 단위로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청약 가점이 높으면 청약 시장을 좀 두드려볼 필요가 있고요. 재건주택 시장은 이 그 가격이 오르는 지역은 좀 피해서 자기가 그 대출이 좀 규제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분수에 맞는 정도 내에서 내 집 마련 계획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권대중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